첫 번째로 차게, 두 번째 차게, 세 번째는요 차게. 5가지를 모아두면 탄탄한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창업을 하기 전에 5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가지를 모아두면 굉장히 탄탄한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할지 정하셔야 해요. 근데 참 아이템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창업을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활하는데 혹은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반려동물과 생활하는데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우리 소비자들, 사람들은요 재밌는 것에 돈을 많이 쓸까요? 어려움에 해결하는 데 돈을 많이 쓸까요? 이 두 개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재미를 위해서 돈을 쓸 거냐와 어려운 것을 위해서 돈을 쓸 거냐. 물론 사람들마다 나는 이거에 더 많이 쓸 거야, 나는 이거에 더 많이 쓸 거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번 재밌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재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재밌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점점점 너무나도 과한 액션들을 취하면서 사회에 지탄을 받으면서 재미를 추구했던 사례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더 큰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이상한, 더 힘든, 더 어려운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것들이 재미를 요소를 가지고 하는 창업의 아이템들의 가장 큰 위험 혹은 리스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어려운 것, 영어로는 페인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개월 내로 죽을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병을 치료하는데 한 달에 약 1천만 원의 알약을 한 개씩 먹으면, 그래서 6개월 동안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개그 프로그램 입장권에 여러분 1,000만 원을 쓰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 아이템의 방향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배고플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시간이 아까울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배고픔이라는 통증을 느낄 때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안 찾아지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은요, 그냥 이 상황이 그렇지, 이 상황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응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들은 사실 잘 많지 않아요. 그만큼 관찰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그 시간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광어 2kg에 얼마에 파는지 아시나요? 많은 고객들은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광어를 혹은 생선회를 사 먹으면서 내가 사 먹는 값이,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바가지 쓰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점포들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페인 포인트를 보고 한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시장의 생선들의 가격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광어 1kg에 얼마, 2kg에 얼마. 이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각각의 점포들의 가격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점차 그 가격을 보고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부터 그 서비스는 다양한 수산물들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느끼는 혹은 내가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창업의 아이템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 입니다. 솔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느꼈던, 첫 번째로 갖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놔두고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솔루션이 뭘까요? 반려동물을 지인이나 혹은 애견 호텔에 맡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놔두고 여행을 가야 될 때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애완견 호텔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완견 호텔에 우리의 반려동물을 맡긴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애완견 호텔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맡기실 건가요? 어떤 애견 호텔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또 어떤 애완견 호텔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곳도 있어요. 또 어떤 애견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그 강아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애견 호텔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로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이 우리나라에 유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유사하더라도 나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한 다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차별성 혹은 혁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혁신적인지, 기존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혁신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슌펜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남들과 동일한 것으로 경쟁하면 먼저 시장에 진입했던 사람 혹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과 조금은 다른 데에서 혹은 먼저 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시장에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파괴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어떻게 다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업과 경영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관련된 학력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혹은 내 취미생활 전반적인 것들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는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자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역할 분담도 하고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에서도요, 팀원이 누구인지, 즉 다른 말로 팀빌딩이 되어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점으로 1점을 줍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 1점이 뺏기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여러분의 창업 성공률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